부를 수 있습니다. 윈도우 로고 단추 플러스 E 누르면 파일 탐색. 아니면 뭐 그냥 밖에 아무 폴더나 더블 클릭 들어가서 거기에 문서 폴더 한번 가보십시오. 문서 폴더에 가보면 있잖아요. 파일 탐색기를 불러서 이렇게 문서 폴더에 가면 혹시 저처럼 뭐 모스 2016 이런 폴더가 있나요? 없습니까? 없어요? 바탕화면에 있어요? 바탕화면에는 우리가 안 할 거고 이제 문서에다가 모스 2016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네, 왜냐하면 시험 시에 항상 기본 폴더가 문서로 잡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연습하실 때도 문서에다가 우리 필요한 파일들을 다 갖다 놓고 이제 하시면 좋고요. 문서에 새 폴더 만드는 단추 요거 눌러가지고 모스 2016 폴더라는 거를 하나 만들어서 앞으로 여기다 다 저장해서 뭔가 필요한 파일들 다 갖다 놓고 쓰시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시험 칠 때도 문서에서 뭔가 필요한 파일들이 다 있거든요. 네, 습관이 그게 문서로 또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모수 수업은. 네, 바탕화면에 하는 게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뭐 다 필요한 파일이 없겠네요. 그죠? 없으면 있잖아요. 파일을 다운받아서 할 건데 웹하드로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웹하드로 한번 가볼까요? kdudisk.com 파워포인트가 용량이 좀 커가지고 다운로드를 먼저 걸어놓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뭐 웹브라우저 불러서 크롬이나 뭐 네, 엣지나 이렇게 불러서 거기에 사이트 주소창에다가 kedudisk.com이라는 여기 주소창에다가 kedudisk.com 엔터. 이건 자체 웹하드거든요. 자체 웹하드. 그렇게 가서 아이디는 SBS 3000이고요. 비번은 부산 11 느낌표입니다. 네, SBS 3000 비번은 부산 11 느낌표. 그렇게 해서 로그인을 해보시면 있잖아요. 여기 SBS 부산 수업 자료, 네, 수업 자료라는 폴더가 있을 겁니다. 네, 수업 자료 폴더에서 제 이름이 조대호거든요. 그래서 SBS 부산 조대호를 클릭하면 폴더 비번을 물어보게 될 텐데 폴더 비번은 14개고요. 폴더 비번은 1111114개 그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제가 계정으로 이제 우리 차익이 바뀌었거든요. 원래 들으면서 좀 계정판으로 돼버렸기 때문에 계정 모스 2016 자료해서 맨 위에 있는 거 있죠. 그 폴더 더블 클릭 들어가 보시면은 거기에 필요한 파일들이 있는데 파워포인트는 용량이 너무 커가지고 제가 파워포인트는 다른 것들은 다 완성본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우리가 다 문제를 풀어봤을 때 완성 파일을 따로 분리해서 제가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연습하실 때는 완성본하고 비교를 해서 보고 싶으면 두 개를 다 다운받으시고 지금은 요것만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파워포인트. 뭐 나중에 워드, 엑셀, 액세스도 필요하니까 이 네 개를 그냥 묶어서 다운받으셔도 좋고 아니면 하나씩 뭐 나중에 각각 근데 워드나 엑셀이나 액세스는 나중에 금방 다운받을 수 있는데 이 파워포인트는 용량이 좀 크거든요. 100메가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를 체크해서 다운로드를 지금 하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SBS 조대호 폴더에 가서 계정 모스 2016 더블 클릭 들어가 가지고 계정 모스 2016에 있는 여기 지금 계정 모스 2016 폴더를 더블 클릭 들어가서 여기 안에 있는 파워포인트 요거만 딱 체크를 해서 다운 받으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다운을 걸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운로드가 아마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 그죠? 다운로드 눌리면 아마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요. 그렇게 다운로드를 걸어 놓고 제 설명을 이제 좀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그리고 아까 책이 없었던 분은 책 같은 경우는
여기 챕터 1 부분을 또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SBS 다시 폴더 상위 폴더로 이렇게 올라와 보면은 챕터 1 그 부분만 올라와져 있는 게 있어요. 챕터 1 모스 2016에서 책이 지금 없는 사람은 파워포인트 챕터 1을 다운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것도 파워포인트 챕터 1 부분이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올 때 뭐 배송이 안 와가지고 책 못 가져오신 분 그런 분들은 요것도 다운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제가 잠깐 설명을 좀 할게요. 방금 여러분 뭐 받은 유인물에 보시면은 제일 첫 페이지에 보면 아마 이런 그 스마트 아트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여러분 받으신 그런 유인물의 첫 페이지 쪽을 보시면은 우리 공부하는 과목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 건데 이 과목이 4과목이 있고 지금 다운로드 걸려 있어야 돼요. 다운로드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다운로드 안 되는 사람 얘기하시고요. 다운로드 안 되고 있는 사람 얘기하시고 다 됩니까? 제가 나중에 뭐 안 되면 USB로 드리든가 하겠습니다. 여기에 과목이 이렇게 4과목이 있는데 오늘 이제 파워포인트부터 해서 우리 차례대로 파워포인트 처음부터 해서 이제 워드 또 엑셀, 액세스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파워포인트를 아마 거의 4일 동안 진도를 다 나갈 거고 5일째 되는 날 워드가 들어가긴 하는데 그 5일차의 첫 시간을 아마 파워포인트 기출문제 풀이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워포인트가 일수로 따지면 4.5일 정도 4일 동안 이 책을 파워포인트 책만 들고 오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그 5일차에는 제가 기출 문제를 나눠드려서 기출 문제 그 첫 시간 풀고 그 다음 워드를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5일차 되는 날은 워드 책을 가져오시면 돼요. 나중에 책 바뀔 때는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워드도 아마 4.5일 정도 그렇게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9일이 이제 9일 동안 하여튼 파워포인트 워드 진도가 다 나가고 왜 좀 이렇게 하냐면은 엑셀이 공부할 게 워낙에 많거든요. 제일 4과목 중에서 제일 어려운 과목이 엑셀이라서 다른 책들은 모의고사가 3회분까지 있는데 엑셀은 모의고사가 5회분까지 있어요. 책에 최종 모의고사 2회 더 추가돼가지고 합격률이 그만큼 안 나와서 이 4과목 중에서 유독 어려운 과목이 엑셀이거든요. 그래서 엑셀을 제가 시간을 좀 5일 넘게 5.5시간 5.5일로 할 거니까 그렇게 해서 엑셀을 5일 넘게 거의 5.5일로 하고 액세스도 4.5일로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조금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데 거의 아마 이런 식으로 갈 거니까 제가 뭐 책이 바뀔 때는 얘기도 하겠지만 네, 여러분이 또 그때 맞춰서 잘 가져오시고요. 그리고 여기 워드나 엑셀 같은 경우는 익스퍼트 레벨이 시험 레벨이 있는데 다른 과목들은 파워포인트나 액세스는 시험 레벨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근데 워드나 엑셀 같은 경우는 시험을 접수하실 때 반드시 익스퍼트 레벨로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코어 레벨도 따로 있거든요. 근데 코어 시험을 접수하시면 안 돼요. 시험 레벨이 있는데 시험 접수할 때 레벨을 물어보는 과목이 이 워드하고 엑셀이거든요. 코어로 할래, 익스퍼트로 할래 레벨 선택하라고 하는데 반드시 익스퍼트 레벨로 하셔야지만 마스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코어로 잘못 선택을 하시면은 마스터 안 나오고 문제도 우리 배우는 것과 다른 문제들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마스터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스 마스터를 목표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워드나 엑셀은 시험을 칠 때도 익스퍼트 딱 적혀 있는 걸로 선택해서 익스퍼트 붙어 있는 과목으로 선택해서 시험을 치셔야 돼요. 그냥 워드 2016 치면 안 되고 워드 2016 익스퍼트라고 딱 붙어 있거든요. 시험 과목이 익스퍼트 붙어 있는 걸로 반드시 선택해서 시험을 치셔야 돼요. 엑셀도 마찬가지로 익스퍼트 붙어 있는 걸로. 익스퍼트 과목들만 좀 시험을 접수하실 때 레벨 선택하는 것과 시험 과목 선택할 때 신경 써주시고요. 이 4과목을 이제 다 패스를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모스 마스터가 되게 돼 있는데요. 그냥 오피스 전문가를 뜻하는 말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스페셜리스트 얘기하는 거고. 합격 커트라인이 4과목 공통인데 4과목 다 1000점 만점에 700점 커트라인이에요. 합격 커트라인이.
근데 과목별로 다 난이도는 다 달라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엑셀이 제일 어렵고 파워포인트가 내 과목 중에서는 제일 할 만하거든요. 제일 무난하게 할 수 있는 과목인데 재밌게 또 공부할 수도 있고 어, 그 파워포인트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네. 파워포인트부터 시험을 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시험 모듈에도 좀 적응을 해야 되고 쉬운 과목부터 시험을 치시는 게 좋고 뭐 시험을 치고 안 치고는 여러분 자유고요. 근데 이제 매주 일요일마다 시험이 있을 거거든요. 네. 어디서 시험 치냐면 저 H 강의장에서 제일 안쪽에 강의장. 우리 뭐 밖에 나가서 제일 안쪽 강의장. 우리 아마 맞은편 쪽에 H 강의장 제일 큰 강의장인 거거든요. 거기서 시험을 칩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네. 근데 뭐 내가 시험을 접수를 하려면 이번 주에 만약에 일요일 날 시험을 칠 거면 목요일까지는 접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 이번 주 일요일 날 시험을 치는 사람 없겠지만 우리는 다음 주에 파워포인트가 끝나니까 만약 이번 주 일요일 날 시험을 칠 거라면 오늘까지는 접수가 돼야 돼요. 금요일부터는 접수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목요일 사이에 접수가 돼요. 그러니까 늦어도 목요일까지는 접수가 돼야지 그 주에 일요일 날 시험을 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어, 뭐 시험을 그 주에 바로바로 꼭 쳐야 됩니까? 이런 질문도 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시험은 여러분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뭐 다음 주에 뭐 일요일 날 시험을 파워포인트 꼭 쳐야 되냐? 그런 거 없습니다. 뭐 안 쳐도 되고 그 다음 주에 뭐 파워포인트와 워드를 몰아서 쳐도 되고 하루에 2과목 쳐도 되거든요. 시간대를 다르게 해서 뭐 그거는 여러분 자유니까 네, 알아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시험이 보통 이제 프로젝트 단위로 해결하는 프로젝트 해결하고 제출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가 7개.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는 작업이 문제가 4문제에서 보통 7문항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7개 있고 그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 보통 문제 수로 4문제에서 7문제 정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4문제에서 7문제에 들어가 있는 프로젝트가 7개가 있고 시험 시간이 50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워드는 아마 프로젝트가 5개, 익스퍼트 과목들은 프로젝트가 아마 5개로 나올 겁니다. 난이도가 높은 과목들은 프로젝트 5개로 나오고 액세스도 프로젝트 7개 아마 익스퍼트 과목 아니기 때문에 프로젝트 7개 문제 수가 하여튼 많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작업이 4개에서 7개 사이에 그런 프로젝트가 7개 프로젝트가 주어지면 특히나 뭐 모르는 문제는 붙잡고 있으면 안 되고 검토 표시해놓고 넘어가고 아는 것부터 빨리빨리 풀어서 프로젝트 제출하고 나중에 또 검토 표시한 거는 또 시험 요약 화면에서 다시 풀 수 있기 때문에 시간 관리도 잘 하는 요령이 필요하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은 제가 나중에 또 기출문제 풀이할 때 아까 프린트물에도 좀 시험시 유의사항 그런 게 나와 있긴 한데요. 제가 그거는 나중에 기출문제 풀이할 때 자세히 설명할게요. 그래서 다 네 과목 공통으로 합격 커트라인은 700점이 커트라인이고 시험 시간도 네 과목 공통으로 50분입니다. 근데 이제 프로젝트의 그 문제 수는 각각 다르고 프로젝트 또 익스퍼트 과목들은 또 5개까지 있고 난이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좀 특징이고요. 제가 방금 했던 얘기인 것 같고요. 이거는 그리고 시험을 매주 지금 뭐 일요일 날뭐 시험이 있는데 우리는 100% 실기 시험이고요. 그러니까 다른 건 필요 없는데 뭐만 있으면 되냐면 신분증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분증 없이는 또 감독관 선생님이 따로 계시기 때문에 신분증 없는 사람은 시험 못 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분증 꼭 가지고 오셔야 되고 시험 시간도 반드시 지켜주셔야지 되는 게 시험 규정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딴 사람 시험이 시작되면은 입실 불가돼 버려요. 그래서 문을 아예 안 열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딴 사람 시험에 방해될 수 있기 때문에 10시 시험이면은 꼭 10분 전까지 제 안쪽 강의장으로 오시면 돼요. H 강의장으로. 시험 시간 늦으면 혹시 늦더라도 감독관 선생님 보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재응시 시험 못 치게 되는데 그럼 재응시할 때 할인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도 왔기 때문에. 근데 안 보고 가면은 그 응시료 할인도 안 되기 때문에 꼭 늦게 오셨더라도 감독관 선생님 보고 가셔야 됩니다.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수험표 같은 거는 뭐 출력 안 해도 상관없거든요. 수험표에 뭐 시험 아이디가 헷갈리면 뭐 내가 사진만 찍어놓고 그거는 여러분이 보관하시면 되지만 신분증만 딱 챙기시면 됩니다. 이런 시험 시에 여러 가지 버튼 사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합격을 하게 되면은 자격증은 certiporte.com 사이트에서 시험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하시면은 PDF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편물로 날라왔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편물 기다릴 필요 없이 그냥 바로 합격하면은 바로 certifote.com에서 홈페이지에서 시험 아이디 비번으로 로그인 하시면 다운로드해서 출력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 안에 발급 번호 같은 거를 막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발급 번호도 그 PDF 다운로드 해보면 그 안에 딱 그 자격증의 밑에 부분에 발급 번호가 있습니다. 마스터면 이렇게 마스터 적혀 있고 과목별로 4개 자격증이 다 있고 4개 다 패스를 하면은 4과목 다 패스를 하면 마스터가 자동으로 생깁니다. 마스터 자격증이. 근데 보통 이 마스터 자격증의 발급 번호를 요구하는 기관이나 학교 같은 데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를 여러분이 제출하실 때는 다운로드 하셔서 더티포트닷컴 사이트에서 로그인해서 마이 설티피케이션 뭐 그런 메뉴가 있을 거거든요. 거기서 출력하시면 돼요. 다운로드 하셔서 보시면 돼요. 대충 설명은 했는데요. 제가 카페 같은 데다가 또 자료도 업로드하고 뭐 또 특히 유튜브에 그 모의고사 기출문제 풀이 같은 것도 올려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페나 유튜브를 이용해서 특히 또 공부도 해보시면 좋아요. 대충 설명은 다 했는데 어때요? 다운로드가 다 되셨나요? 네. 그러면 있잖아요. 그 다운로드한 파일을 아무 때나 또 보관하시면 안 되겠죠. 뭐 자리가 바뀌면 또 내일 와서 또 다운로드하고 이럴 수 없잖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그래서 다운로드한 파일은 아마도 어디에 있을 것 같냐면 저도 이렇게 다운로드한 걸 보니까 다운로드 폴더에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파일 탐색기에서 다운로드 폴더에 가보시면은 여러분이 방금 다운로드하신 그런 모스 파워포인트 RG 파일 같은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잘라내기를 해가지고요. 여러 개를 다운로드하면 뭐 다른 말로 딱 돼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거를 잘라내기를 딱 하셔가지고 컨트롤 X 하시거나 가위로 오려두기 하는 거니까 컨트롤 X 또는 마우스 오른쪽 잘라내기 하셔서 그 파일 여러 개 다운로드 하시면 아마 뭐 무슨 모스 뭐 날짜로 막 쫙 이렇게 막 돼 있는 파일이 있을 거예요. 아마 파워포인트가 아니고 그 파일을 다운로드 잘라내기 하시면 돼요. RG 파일을 잘라내기 하셔가지고 문서에 가서 아까 전에 그 모스 2016 폴더 만드셨죠? 안 만든 사람은 문서에 그 새 폴더 만드는 단추 눌러서 모스 2016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 거기다가 붙여넣기를 할 거예요. 바로 마우스 오른쪽 붙여넣기 또는 컨트롤 V 해서 붙여넣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걔는 이제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은 아마도 RG 파일이기 때문에 압축을 풀어야겠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압축 풀 때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파워포인트는 파워포인트 풀기 아니면 무슨 뭐 모스 무슨 뭐 KDU 뭐 저거 돼 있으면 그거를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모스 KDU 뭐에 풀기 그걸로 압축을 풀어서 쓰시면 그 폴더가 생기면서 똑같은 이름의 폴더가 생기면서 거기에 이제 들어가 보시면은 또 이런 파워포인트 파일 RG 파일들이 보이면 또 압축을 푸셔야죠. 그 개별적으로 파워포인트도 압축 풀고 워드도 압축 풀고 그렇게 압축 풀어서 쓰셔야 됩니다. 여러 개 다운 받으신 분은 그 압축을 꼭 풀어서 쓰세요. 그 압축을 풀 때 그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이렇게 보세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모스 파워포인트의 풀기, 뭐 모스 워드의 풀기, 뭐 그렇게 풀어야지 과목이 구분이 되지. 여러 개 다운로드 하신 분은 과목 구분이 준비가 되신 것 같은데 압축도 꼭 풀려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RG 파일이 아니라 우리가 압축 푼 이 폴더에 있는 파일을 써야 되니까요. 나중에 여기에 오늘 이제 써야 될 파일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책 바로 가보겠습니다. 책 16페이지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16페이지의 내용은 새 프레젠테이션 만들기 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파워포인트가 실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그냥 하는 거네요. 네. 뒤에 19페이지로
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페이지로 바로 올게요. 네, 그 파워포인트가 처음 실행되면은 아마 파워포인트 처음 실행되면은 여러분은 이런 화면일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뭐 어떤 또 파일이 열려 있거나 그런 분은 파일 탭에 새로 만들기로 와서 하면 됩니다. 네, 파일 탭에 새로 만들기로 와서 새 프레젠테이션을 클릭해서 이제 새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겁니다. 네, 기존에 어떤 파일이 열려 있었던 분은 뭐, 뭐 파일 탭에 새로 만들기에 새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해도 된다는 말이고요. 네, 새 프레젠테이션의 제목부터 먼저 2018 동계올림픽 그렇게 입력을 해보시죠. 네, 그럼 다들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19페이지에 그 내용이 보면 밑줄 그어져 있는 텍스트들이 있잖아요. 딱 지문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것들은요. 시험시에도 내가 입력하는 텍스트가 밑줄이 그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오타를 넣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컴퓨터가 채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오타 띄어쓰기 안 맞고 이러면은 사람 같으면 뭐 막 부분 점수도 주고 하겠지만 컴퓨터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냥 여러분이 뭐 딱 붙여서 다 뭐 동계올림픽 다 입력하면은 나중에 이렇게 프로젝트 제출되면은 그냥 이 프로젝트의 첫 번째 작업은 그냥 끝난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띄어쓰기 같은 것도 신경 써야 되고 뭐 부제목에는 조직위원회라고 그렇게 입력도 해주시고 됐으면은 얘가 보고서 문서 폴더에 보고서 파일로 저장합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저장이 안 됐으니까 여기 위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하는데 여기 저장하기 단추 이거 눌러서 저장을 하시던가 아니면은 뭐 이거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을 쓰기 싫으면 파일 탭에 뭐 파일을 저장하고 뭐 새로 만들고 열고 닫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파일 탭 이거 왼쪽 상단에 있는 이 파일 탭을 또 이용해서 파일 탭에 저장을 클릭하셔도 좋습니다. 단 저장할 때 찾아보기로 위치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시험에도 문서 폴더에 거의 저장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뭐 어떤 파일로 저장을 시키거나 다른 이름 저장하거나 하면은 그래서 꼭 찾아보기에서 문서 폴더에다가 아무 때나 하지 말고 찾아보기 눌러서 문서에다가 이름은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미 있다라고 혹시 나오는 사람은 yes 하시면 됩니다. 남이 뭐 해놓은 게 있어 그런 거니까요. 그렇게 문서에다가 보고서라고 해서 저장을 했으면 됐고요. yes 하면은 위에 이렇게 제목 표시줄 쪽에 보고서라고 네, 그렇게 보이나요? 네, 그럼 뭐 맞게 저장하신 겁니다. 그 다음 21페이지로 또 와보시면요. 21페이지에 서식 파일로 또 만든 새 프레젠테이션 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전체 서식 파일로 새 프레젠테이션 만들고 했는데요. 현재 열려 있는 파일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파워포인트 끄지는 마시고 파일 탭에 닫기를 눌러주세요. 네. 파일 탭에 닫기 왜냐면 지금 파워포인트 열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파일 탭에 닫기로 닫고 처음에는 뭐 프로젝트 제출 끄면 안 돼요. 파워포인트 끄면 안 돼요. 파일에 닫기로 닫으면 이렇게 저처럼 이런 화면으로 돼 있을 거고 파일 탭에 새로 만들기로 가보세요. 다시 파일에 새로 만들기에 가서 여기에 서식 중에서 전체 서식이 있습니까? 저처럼 전체 서식이 보이나요? 밑에 쪽에 물론 집에서 할 때 없으면 다른 걸로 하셔도 됩니다. 여기 없는 서식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하여튼 그러면 다른 서식으로 연습하셔도 돼요. 시험 시에는 다 있겠죠. 전체 설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메디슨이나 뭐 집에서 할 때 뭐 패시시나 이런 걸로 해도 되고요. 서식이 안 보이면 전체 서식을 클릭하고 만들기를 해주세요. 말 그대로 디자인되어 있는 서식입니다. 네, 이렇게 만들기를 해서 이번에는 제목에다가 동계올림픽이라고 해야 되고요. 파일 새로 만들기 전체 서식을 클릭해가지고 네, 그걸 클릭해서 만들기로 해서 이제 만들게요. 제목에다가 이번에는 동계올림픽이라고 하시고 부제목 입력하라는 곳에는 2018 평창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2018 평창이라고 하시고 문서 폴더에 평창 올림픽이라고 저장까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처럼 파일에 저장으로 찾아보기 해가지고 또 문서 폴더에다가 평창 올림픽이라고 저장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뭐 띄어쓰기도 안 돼 있는데 막 띄어쓰기 하시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정확하게 입력하는 연습으로 해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게 뭔가 이어지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평창 올림픽 요거는 지금 꼭 만들어 주셔야 되겠어요. 뒤에 보니까 계속 여기서 하네요. 23페이지로 와보시고요. 23페이지 슬라이드 개요 추가하기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23페이지부터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슬라이드 개요 추가하기 요거 시험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만든 이 평창 올림픽 이 PPTX 프레젠테이션 파일에 맨 뒤에 이제 물론 슬라이드 하나밖에 없지만 지금은 시험 시에는 슬라이드가 여러 개 있을 거거든요. 해당 프로젝트 딱 파일이 열려 있으면 슬라이드 막 여러 개 있는데 그 맨 마지막 슬라이드 뒤에다가 보통 이제 개요 파일을 추가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네. 슬라이드가 뭐 만약에 7개 있으면 마지막 슬라이드 7번 슬라이드로 가서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슬라이드가 단 2개밖에 하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냥 신경 안 쓰고 있지만 슬라이드 애초에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신경 안 쓰고 있지만 시험 시에는 슬라이드 여러 개 있을 거니까 맨 마지막 슬라이드에 가서 하는 작업이고요. 이게 슬라이드 개요 추가하는 게 뭐냐면요. 개요 파일이 지금 보면 문제에서 종목 docx라고 했죠. 우리 열어놓은 파일은 확장자가 뭐뭐.pptx. 네, 그거는 이제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파일 기본 확장자고요. 아마 뭐뭐.xls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확장자가 엑셀 파일이죠, 이거는. 근데 docx는 무슨 파일입니까? 확장자가 뭐뭐.docx인 거는 우리의 워드 문서입니다. 네, 도큐먼트, 워드 문서. 우리가 또 이후에 배울 과목이죠. 네, 그 워드 문서 말 그대로 보니까 이거는 파워포인트 파일이 아니고 워드 문서에 저장돼 있는 그 텍스트, 뭐 제목, 그 본문, 뭐 이런 수준별 텍스트를 가져오면서 그걸 슬라이드로 넣을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개요 문서가 docx, 또 hwp 아시죠? 아래 한글 또 뭐뭐.txt 아시죠? 텍스트 파일.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개요 문서인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새 슬라이드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시험에 나오는데 홈 탭에서 제가 이 리본 메뉴에 대한 설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은 리본 메뉴가 지금 여기 위에 여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리본 메뉴인데 이 리본 메뉴는 파워포인트 할 때만 제가 설명하는 건데 항상 이런 식으로 탭, 그룹, 명령 단추 이런 식으로 찾아 쓰도록 하십시오. 제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얘기할 거냐면 뭐 삽입 탭에서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뭐 차트를 클릭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탭을 먼저 찾고 위에가 이게 홈 탭, 삽입 탭, 디자인 탭 이렇게 탭 단위로 다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리본 메뉴는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내가 만약에 디자인 탭에서 뭐 사용자 지정 그룹에서 뭐 배경 서식을 클릭하세요.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그렇게 찾아가야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홈 탭에서요. 찾아가 보세요. 홈 탭에서 슬라이드 그룹, 네, 그룹핑이 돼 있죠. 이렇게 뭐 글꼴 그룹, 단락 그룹 이렇게 그룹핑이 돼 있는데 비슷한 명령들끼리 그룹을 지어놨는데 홈 탭의 슬라이드 그룹에서 새 슬라이드 요거 누를 건데요. 새 슬라이드 단추를 클릭할 건데 바로 클릭하면은 그냥 제목 및 내용으로 들어가고요. 슬라이드 넣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막 슬라이드 넣지 말고 잘못 넣었으면 그 딜리트로 지우고 슬라이드를 바로 넣는 게 아니라 홈 탭의 새 슬라이드의 목록 단추, 이 화살표 단추를 딱 눌러서 밑에 쪽에 보시면 슬라이드 개요라고 있습니까? 네, 얘는 우리가 레이아웃을 선택해서 막 이렇게 막 넣는 게 아니라 이런 레이아웃을 선택해서 넣을 때가 많겠지만 여러분 평상시 작업하실 때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새 슬라이드를 가져올 때 특별하게도 개요 문서를 통해서 가져오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에도 이게 나옵니다. 새 슬라이드, 슬라이드 개요를 클릭해 보시고요. 그러면은 이와 같이
찾으라고 하잖아요. 개요 파일 개요 파일이 아까 얘기했던 이런 막 txt나 뭐 rtf 파일이나 docx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시험 시에는 문서에서 바로 찾을 수 있을 거고 필요한 파일을 문서가 거의 기본 폴더니까. 근데 지금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까 압축 푼 문서에 모스 2016 폴더에 가셔가지고 아까 압축 푸셨잖아요. 네, 압축 안 풀렸으면 안 나올 건데 모스 파워포인트 폴더 있죠? 압축 푼그 모스 파워포인트 폴더에 가셔가지고 문서의 모스 2016에 모스 파워포인트 폴더에 가셔서 거기 챕터 1 폴더 파워포인트 2016 폴더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챕터 1 폴더가 있습니까? 네, 챕터 1 폴더를 더블 클릭해서 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 종목 docx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거를 삽입해 주세요. 종목 얘가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막 들어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제목, 뭐 본문 내용,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제목, 본문 내용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나요? 되고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원래는 집에서 하면 잘 될 거예요. 집에서 하면 잘 될 거고. 음, 네. 이 강의장만 좀 그래요. 네, 아까 전에 다른 건 잘 될 거예요. 네. 24페이지의 적응 문제도 보면은 2번 문제가 중요한 문제예요. 네. 어, 집에서는 해보세요. 집에서는 아마 잘 될 겁니다. 여기는 강의장이 지금 이전 버전과 충돌나서 그런 게 있어요. 네. 어, 집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똑같은 방식으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5페이지로 바로 넘어올게요. 25페이지에서는 펀드 매니저라는 파일을 열어가지고 해보려는데 이제 현재 파일은 파일 탭에 닫기로 저는 이렇게 파일 탭에 닫기로 닫고 원래 시험에는 프로젝트 제출 단추가 있어가지고 제출 딱 눌리면 알아서 제출되고 다음 프로젝트 파일이 다시 열리는 그런 시스템이지만 지금은 그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파일에 닫기로 닫고 저장 굳이 안 해도 되고 어, 파일에 열기로 파일에 열기로 찾아보기로 해서 열어주세요. 필요한 파일이 뭐가 필요하냐면 펀드 매니저라는 파일이 필요해요. 챕터 1에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2016의 챕터 1 폴더에 펀드 매니저라는 파일을 열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열려요? 아니면 이게 뭔가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제한되고 있어서 그런 거구나. 그러면은 그러면 제가 카페에 올려놓은 걸 다운받도록 할게요. 이거는 지금 어, 뭔가 좀 오피스가 설치되고 이래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이거는 뭐 하여튼 파일이 잘 열렸으면 됐고, 네. 여기에 슬라이드 삽입하는 거 해봅시다. 그럼 계속 29페이지로 와보시죠. 29페이지에 와서 슬라이드 5 다음에 제목 슬라이드를 삽입하고 제목에 Q&A, 부제목에는 감사합니다라고 입력합니다라고 했는데요. 그럼 5번 슬라이드 다음에 또 홈 탭에 새 슬라이드에 가서 제목 슬라이드를 넣어주세요. 저처럼 홈 탭에 새 슬라이드에 제목 슬라이드를 클릭해서 넣고 그리고 거기에는 Q&A 제목에는 Q&A라고 넣고 부제목에는 감사합니다라고 넣고 네, 이거 관리하는 쪽이니까 뭐 쉬운 내용들이니까 또 30페이지로 와 보면은 슬라이드 2를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으로 변경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로 또 가보시고요. 이번 슬라이드에 와서 또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으로 바꾸라는데 홈 탭에 지금 레이아웃 슬라이드 그룹의 레이아웃을 보시면 이번 슬라이드는 레이아웃이 구형 머리글이죠. 구형 머리글인데 얘를 제목 및 내용으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슬라이드 레이아웃도 이렇게 홈 탭에 슬라이드 그룹에서 제목 및 내용, 뭐 컨텐츠 2개,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쓰면 됩니다. 지금은 제목 및 내용으로 이렇게 바꿔서 쓰시고요. 어,
그다음 31페이지 내용은 슬라이드 5를 슬라이드 2로 이동합니다. 이런 거는 시험에 있거든요. 아주 쉬운 문제지만 그냥 드래그해서 옮겨주세요. 5번 슬라이드를 2번 슬라이드 다음으로 그냥 이렇게 드래그해서 저처럼 드래그해서 여기다 갖다 놓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슬라이드를 무슨 슬라이드 개요와 자격 요건 사이에 뭐 이동하시오 이런 문제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면 돼요. 그리고 32페이지로 와 보시면은 슬라이드 6을 삭제합니다라고 했는데요. 6번 슬라이드를 선택해서 딜리트로 지워주세요. 6번 슬라이드는 선택해서 딜리트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슬라이드 뭐 삭제 그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네, 다음에 또 슬라이드 4를 슬라이드 쇼에서 보이지 않게 숨깁니다. 이거 중요한 문제네요. 32페이지의 밑에 그 슬라이드 숨기기 하는 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4번 슬라이드를 찍고요. 4번 슬라이드는 슬라이드를 숨기려면 쇼를 할 때 안 보이도록 감추는 거라서 슬라이드 쇼 탭에서 4번 슬라이드를 찍고 슬라이드 쇼 탭에서 슬라이드 숨기기를 클릭해 보시죠. 바로 보이죠? 숨겨진 슬라이드는 이렇게 뿌옇게 저처럼 이런 표시가 나면서 뿌옇게 표시가 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숨겨진 슬라이드는요. 한번 슬라이드 쇼를 시험이라면 시험에 이거 나오는데 쇼를 진행하면 안 됩니다. 쇼를 진행하시오 이런 말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F5번을 누르거나 슬라이드 쇼 탭에서 처음부터 해가지고 쇼를 한번 진행해 보세요. 그럼 쇼를 진행을 했을 때 이렇게 밑에 쪽에 요 단추 있나요? 왼쪽 하단에 슬라이드 쇼 진행했을 때 F5번 눌러서 쇼를 진행했을 때 밑에 쪽에 있는 이 왼쪽 하단에 네 번째 단추 있죠. 얘를 딱 한번 눌러보시면은 아마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어때요? 얘는 숨겨져 있죠? 정말로? 네. ESC 해서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네. ESC. 33페이지 문제는 보니까 전체 슬라이드에 방사형 그라데이션 강조 1 배경을 적용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배경을 바꾸고 싶으면요. 디자인 탭으로 가야 됩니다. 디자인 탭에 와서 사용자 지정 그룹에서 배경 서식으로 가보시죠. 디자인 탭에 사용자 지정 그룹에 배경 서식을 클릭해 보시면은 저처럼요. 탭 확인하고 제가 그룹 찾고 명령 단추 이거 딱 누르고 이렇게 순서에 맞춰서 얘기하고 있죠. 디자인 탭에 사용자 지정 그룹에 배경 서식 단추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작업창이 뜨지 않습니까? 여기 작업창 오른쪽에 뜨는 창이 작업창입니다. 여기서 내가 배경 색깔을 단색으로 채울 거면은 단색 채우기 해가지고 색깔을 이거 눌러서 색깔을 뭐 노랑 색깔로 채워라 뭐 녹색으로 해라 이렇게 막 채우면 돼요. 근데 우리는 단색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지금 뭐 할 거죠? 그라데이션 채우기라고 네, 그라데이션 채우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라데이션 채우기로 가가지고 여기서 미리 설정된 그라데이션 중에서 찾아야 돼요. 그라데이션 채우기로 와서 미리 설정된 그라데이션 중에서 다 이름이 있거든요. 밝은 그라데이션, 위쪽 스포트라이트, 아래쪽 스포트라이트. 근데 지금은 방사형 그라데이션 강조 1로 하래요. 근데 시험에 이제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요. 이런 거 갤러리라고 하거든요. 갤러리에서 찾아야 될 게 제일 많은 과목이에요. 파워포인트는 대부분이 다 이렇게 갤러리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뭐 방사형 그라데이션 강조 1, 2, 3, 4, 5, 6. 네.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름이 있거든요. 이름이. 그러니까 정확한 이름을 커서 딱 갖다 대서 나오는 이런 스크린 팁, 설명글, 화면 설명글을 보면서 정확한 이름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밑에 뭐 이런 것도 종류도 뭐 아니 그 방향도 그렇고 뭐 여기에 보면은 테마도 그렇고 다 갤러리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갤러리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걸 커서를 갖다 대서 이름을 꼭 확인하고 네. 그러니까 커서를 갖다 대서 꼭 이름을 확인하고 다 갤러리식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런 애니메이션 넣을 때도 그렇고 보면은 다 갤러리 형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시려면은 반드시 이렇게 갤러리에서 선택을 잘해 주셔야 되는 과목이 파워포인트예요. 그리고 이렇게 넣고 나서 지금 끝난 게 아니죠. 어때요? 뭐를 안 했습니까?
네, 모두 적용을 안 했죠. 이게 지금 선택한 슬라이드만 들어가고 있지, 딴 데서 적용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선택한 슬라이드뿐만 아니라 다 적용될 수 있도록 모두 적용을 눌러서 전체 슬라이드에 다 적용을 시켜 주셔야 합니다. 네, 오늘 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잠깐 화장실만 갔다 올 시간 드릴게요. 제가 원래는 쉬는 시간을 5분 이상 드리는데 네, 우리가 이거 지금 뭐가 파일 때문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네. 화장실 50분에는 마칠 수 있도록 할 거니까 10시 이후에 뭐 줄어든 거 맞죠? 그죠? 그 뭐 버스나 지하철이 그러니까 50분에는 항상 마칠 수 있도록 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계속 이어서 이제 34페이지의 문제는요. 34페이지에 나오는 적응 문제 같은 경우는 보니까 2번, 3번 이런 문제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1번도 중요하네요. 1번도 아까 그 레이아웃 바꾸는 거 있었죠? 그러니까 홈 탭의 슬라이드 그룹에서 이 레이아웃을 바꾸는 거. 네. 제목 및 세로 텍스트 레이아웃으로 바꾸고 그런 거고. 하여튼 1번, 2번, 3번이 중요한 문제고요. 그 4번은 보니까 배경색을 자주색 투명도 30% 채우기 배경을 적용한다 했는데 이것도 만약에 여기서 한다면 단색으로 채우기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배경 서식에서 단색 채우기로 해서 색깔을 자주색 찾으면 돼요. 자주색이 이거네요, 이거. 그러니까 색깔도 다 갤러리식으로 돼 있으니까 아무거나 쓰면 안 돼요. 만약에 시험에 이렇게 나왔다면 밑에 표준 색깔에서 정확한 커서 이렇게 지금 또 잘리고 있어. 여기 보면 이렇게 자주 색깔이 여기 제일 끝에 쪽에 이렇게 여기 있네요. 네, 끝에 쪽에 있으니까 이 자주 색깔 이거를 선택을 하시고 단색 채우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단색 채우기로 해서 그냥 여기서 한번 해보세요. 아까 배경 서식에서 단색 채우기로 해서 색깔이 정확한 색깔이 여기 끝에 쪽에 자주 색깔 그리고 커서 갖다 대서 또 갤러리에서 색깔도 다 확인해 봐야 돼요. 네, 아무거나 쓰면 안 되고 투명도도 이렇게 30%로 이렇게 투명하게 이렇게 말 그대로 이렇게 투명하게 만드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적용하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집에서 한번 연습해 보세요. 지금은 이제 35페이지로 넘어왔고요. 35페이지에 국회 도서관이라는 파일을 열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똑같이 파워포인트 2016 챕터 1 폴더에 있습니다. 네, 국회 도서관이라는 파일을 열어보시죠. 네, 저처럼 이러한 파일이 열려 있어야 되고 그 집에서 하실 때 뭐 이렇게 그 다운로드 하신 파일은 집에서는 대부분 잘 열릴 거거든요. 그 파일 열어봤을 때 뭐 편집 사용할 거냐고 맨날 뜨거든요. 그러면 편집 사용을 딱 눌러서 쓰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다운로드한 파일은 보통 차단되거든요. 그러면 집에서 하실 때 편집 사용할 수 있도록 딱 눌러서 쓰세요. 네. 국회 도서관이라는 파일을 여시면 됩니다. 아까 챕터 1 폴더에서. 네, 그럼 여기서는 또 35페이지의 내용은 보기 옵션 관련된 사항인데요. 우선적으로 보기 탭으로 한번 가보시죠. 보기 탭에 가보면은 프레젠테이션 보기 그룹에서 보기가 기본 보기로 잡혀 있는 거 보이죠? 우리가 평상시 보는 모양은 기본 보기입니다. 여러분 평상시 파워포인트 보는 모양이 아니라면 보기를 기본으로 돌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왼쪽에 슬라이드 및 개요창이라고 하고 이 오른쪽에는 슬라이드 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슬라이드 노트가 저처럼 안 보이는 사람은 슬라이드 노트는 요거 눌러서 꺼내시면 돼요. 네, 원래 좀 나와 있는 게 어찌 보면 기본인데 슬라이드 노트가 숨겨져 있는 분은 요거를 눌러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상태 표시줄에서 슬라이드 노트를 이렇게 껐다가 감췄다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양이거든요. 기본 보기가 딱 이 모양이죠. 근데 보기를 개요로 바꾸랍니다. 개요 보기로 바꿔보시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기본 보기에다가 개요 보기에다가 해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어, 개요 보기는 수준별 텍스트를 보여주는 보기입니다. 그러니까 보기를 개요로 바꾸면은 이렇게 수준별 텍스트가 보이고 있죠. 네. 글자만 보이지 그림은 안 보이죠. 그러니까 기본 보기에서는 이런 표도 보이고 차트도 보이고 막 개체들이 다 보이지만 개요 보기는 그런 게 안 보이지 않습니까? 표나 차트 이런 게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요창에서 이 개요창에서는 텍스트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보기고요. 수준별 텍스트를 보여주는 보기. 근데 이렇게 개요 보기로 한 다음에 뒤에 지금 이 38페이지 내용을 하고 있거든요. 38페이지에 그 보기를 개요 보기로 변경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슬라이드 3에 슬라이드 노트에 국회와 국민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추가한 후 기본 보기로 표시합니다라고 했는데요. 3번 슬라이드 찍으세요. 3번 슬라이드로 가서 3번 슬라이드에 여기 국회와 국민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이라고 적어주세요. 슬라이드 노트 쪽에다가 여기 밑에 쪽에다가 국회와 국민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 이렇게 적어주세요. 항상 이런 거 연습하실 때도 뭐 띄어쓰기나 그런 거는 잘 맞춰주세요. 평상시 연습할 때도. 그리고 보기는 다시 기본 보기로 표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기본으로 돌려주세요. 보기를 기본으로. 개요 보기에서 기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다음 참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일명 그 발표자 노트라고도 합니다. 여기를 그 발표자만이 그 활용하는 공간이라고 해서 슬라이드 노트를 다른 말로 발표자 노트라고도 하고 어, 어떤 경우 이게 어떤 경우에 쓰는 거냐면은 내가 그러니까 쇼를 할 때는 안 보여주겠는데 쇼를 할 때는 이게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 슬라이드에 대한 설명글 같은 거 그런 거를 적어서 나중에 인쇄할 때 뭐 파일에 인쇄를 할 때 슬라이드 노트 보기로 인쇄를 한다든지 여기에 슬라이드 노트로 이렇게 인쇄를 한다든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인쇄를 해서 쓸 수 있고 네. 그리고 또 나중에 쇼를 진행할 때 슬라이드 쇼를 진행할 때도 처음부터 뭐 아까처럼 현재 슬라이드부터 제가 진행을 해볼게요. 현재 슬라이드부터 딱 진행을 해보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나오도록 하고 싶으면 발표자 도구를 표시하면 또 꺼낼 수는 있어요. 발표자가 보는 도구를 이렇게 표시하면은 이렇게 꺼낼 수 있거든요. 쇼를 진행해서도 나오죠.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발표자 도구 숨기기 하면 또 감출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쇼를 진행했을 때 이렇게 발표자 도구를 표시를 하면은 F5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래요? Shift F5번 눌리면 아니면 지금 슬라이드 쇼 탭에 가서 현재 슬라이드부터 쇼를 진행하시면은 현재 슬라이드부터 쇼를 진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Shift F5번 눌리거나 그러면은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발표자 도구를 표시해 보세요.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발표자 도구를 표시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표시를 하고 또 발표자가 활용하는 도구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발표할 때 이렇게 화면으로 잘 안 보여주죠. 그러니까 네. 마우스 오른쪽 발표자 도구 숨기기 하면은 다시 숨길 수 있고 발표자 도구는 일명 그 발표자가 보는 화면이기 때문에 발표자 노트라고 합니다. 거기를 ESC에서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 39페이지로 왔고 39페이지에서는 화면 보기 배율을 49%로 조정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확대 축소 배율을 조절하는 문제가 예전 버전 시험에 있었거든요. 그거 할 때 주의사항은 뭐였냐면은 오른쪽에 여기 슬라이드 창을 찍고 하셔야지 실수로 막 여기를 찍어놓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럼 여기가 줄어들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너무 이렇게 확대가 돼 있거나 이런 거는 이제 이 작업하는 슬라이드 창 쪽에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 슬라이드 창 본문 쪽을 딱 찍고 보기에 확대 축소를 클릭하셔가지고 보기 탭에 확대 축소해서 확대 축소 배율을 49%로 이거는 사용자 지정으로 적어야겠네요. 보기의 확대 축소를 49%로 그렇게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쪽이 이렇게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이 왼쪽이 줄어들면 안 됩니다. 그래 다시 창에 맞춤은 할게요. 이게 너무 줄어들면 보기 안 좋으니까 창에 맞춤으로 다시 보기 탭에서 창에 맞춤을 해주세요. 그다음 뒤에 40페이지로 와보시고요. 40페이지에서는 슬라이드 색상 변경하기에서 나왔는데 프레젠테이션을 슬라이드 그 회색조로 변경하고 컬러 보기로 되돌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회색조로 바꾸는 것은 여기 보기 탭에서 일단 회색조로 해보시죠. 회색조를 클릭하면 이거는 화면상으로만 회색조 나오는 거지 인쇄할 때 회색조가 아닙니다.
인쇄할 때는 여기 파일 탭에 인쇄해 가서 파일에 인쇄해서 여기서 컬러로 돼 있는 거를 회색조로 바꿔야지만 컬러 잉크를 안 쓸 수 있는 거지. 보기의 회색조하고는 완전 다른 겁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화면상으로 네. 그러니까 화면상으로 인쇄하는 거는 예, 화면상으로 보여주는 보기는 이제 보기 탭에서 이렇게 회색조로 하는 거고, 근데 파일의 인쇄에서는 실제로 종이로 나올 때는 컬러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회색조로 해야 하셔야지만 컬러 잉크를 아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보기 탭에서 컬러로 바꿔주세요. 아니면 지금 회색조로 바꿨을 때 컬러 보기로 돌아가기 단추가 있죠. 컬러 보기로 돌아가기 단추를 눌러주세요. 네. 그다음 계속 이어서 41페이지에 왔고요. 41페이지에서는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 있네요. 제목이 국회 도서관 소개가 되도록 파일 속성을 변경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파일의 속성을 바꾸는 작업이 시험에 있습니다. 시험에 워드에도 나오거든요. 파일의 속성을 바꾸는 작업은 중요한데요. 파일 탭에 일단 정보로 파일 탭에 가보시면은 파일의 정보에서 이렇게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파일 탭에 갔을 때 제목 속성에다가 국회 도서관 소개라고 그렇게 바꿔보시죠. 국회 도서관 소개가 되도록 하고, 워드에 나오는 문제인데 주제 속성에다가 도서관을 이용합시다 라고 해라 라고 한다면 어때요? 주제 속성이 있습니까? 주제 속성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워드에 나오는 문제인데 주제 속성은 없는 게 아니라 모든 속성 표시를 해보면 나옵니다. 이거 눌러보세요. 모든 속성 표시. 그러면 거기에 주제 속성도 있나요? 모든 속성 표시를 눌러봤을 때 네, 주제 속성에다가 뭐라고 적을 거냐면 도서관을 이용합시다 라고 적을게요. 그리고 기왕이면은 이런 만드니도 마음에 안 드시면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대상 제거하고 만드니를 여러분 이름으로 적어보세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뭐 우리가 서식을 불러 쓴다든지 할 때 이런 것들이 막 알게 모르게 막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속성이라든지 나중에 워드에서는 표지를 넣을 일이 있는데 표지를 넣을 때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서 표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속성들이 어, 워드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상 제거하고 관리자 이름을 뭐 본인 이름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보시고요. 그리고 아마 저기 뒤에는 또 어떤 속성이 나오는 게 있냐면은 키워드 속성, 적응 문제에서 키워드 속성을 주라는 문제가 있어요. 키워드 속성은 지금 이렇게 모든 속성 표시를 해도 안 나오죠. 키워드라는 속성은. 지금 주제 속성이나 뭐 상태 속성 이런 거, 뭐 회사 속성 이런 건 나와도 키워드 속성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기 위에 속성에 가서 고급 속성으로 와보세요. 속성의 고급 속성에 와 보시면은 거기에 키워드라는 속성도 있습니까? 네, 키워드 속성에다가 도서관이라고 적어 보시죠. 나중에 뒤에 나오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속성의 고급 속성에 가 보시면은 키워드 속성 도서관이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예 완전히 있지도 않은 속성은 사용자가 지정해서 만들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아예 없는 속성은 사용자 지정 탭에 와서 고급 속성에 사용자 지정해서 내가 만약에 뭐 학생 아이디라는 속성을 만들겠어. 그럼 이름을 학생 아이디라고 적고 사용자 지정 탭에서 네. 그리고 그 형식은 숫자로 하고 값은 예를 들어서 뭐 101로 하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자 지정에서 없는 속성을 아예 만들어서 추가해서 쓸 때도 있습니다. 있지 않은 속성은 이렇게 추가해서 만들면 되거든요. 사용자 지정에서. 네, 그렇게 이제 속성을 모든 속성 표시로 해서 주제 속성 넣는 거는 워드에도 나오고 고급 속성으로 아예 뭐 요약 탭에서 막 키워드 넣거나 또 없는 속성 만들거나 그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뒤에 42페이지로 와보시고요. 42페이지의 문제가 또 중요한 문제네요. 슬라이드의 너비를 20.32, 높이를 27.94로 변경합니다. 컨텐츠 슬라이드 맞게 조정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 문제예요. 시험에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백스테이지로 돌아갈게요. 요거 누르면 백스테이지 돌아가는 단추예요. 그 백스테이지로 돌아가서 우리가 지금 슬라이드 크기를 조절할 때 아까 보기는 지금 제가 창에 맞춤으로 해서 하는 게 좋다 했죠. 보기는 창에 맞춤으로 해서 하시고요. 그래야지 지금 크기를 알아보기 쉬울 거예요. 확대 축소 아까 쓰는 거는 창에 맞춤으로 해서 현재 창에 딱 맞추세요. 보기를. 그렇게 해서 쓰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디자인 탭으로 갈게요. 보기는 창에 맞춤으로 해서 쓰는 게 좋습니다. 전환 탭, 아니 그 디자인 탭으로 와보시죠. 디자인 탭의 제일 오른쪽에 슬라이드 크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슬라이드 크기에 와서 디자인의 슬라이드 크기에서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를 줄 건데요. 우리는 지금 이런 프로젝터 화면에 맞춰져 있거든요. 와이드 스크린이나 표준 이런 거는 프로젝터 화면에 지금 이렇게 보기를 창에 맞춤으로 하세요. 창에 맞춤으로. 그래야지 알아보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슬라이드 쇼를 진행할 때 우리가 보통 프로젝터로 진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꼭 이런 프로젝터에 발표한다는 법은 없죠. 내가 나중에 A4 용지로 출력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발표하는 도구가 프로젝터가 아니라 뭐 OHP 같은 데서 이렇게 비추면 나오는 OHP에서 발표를 하는 경우도 있고 도구나 그 상황에 맞춰서 슬라이드 크기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이 디자인 탭에서 여기에 슬라이드 크기에 가서 이런 기본 프로젝터 화면이 아닌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로 가서 만약에 A4 용지로 출력하는 거면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에서 A4 이렇게 바꿔서 작업을 하면은 A4 용지 비율에 맞춰서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OHP 하면은 오버헤드예요. 오버헤드로 하는 거는 발표 도구가 OHP인 거예요. 그런 거는 오버헤드로 맞춰져 있고 그 슬라이드 크기가 다 세팅이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적어야죠. 직접 여기다가 20.32 너비는 20.32 높이는 27.94 그럼 사용자 지정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없는 그런 그 슬라이드 크기는 이렇게 직접 적어서 확인하면은 뭐라고 하죠. 그러면 최대화할 건지 맞춤 확인할 건지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럼 뭘로 하시겠습니까? 네, 문제에서 맞춤 그 슬라이드에 맞게 조정합니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시험 시에도 아마 이렇게 맞춤 확인으로 하는 걸로 나올 겁니다. 슬라이드 맞게 조정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맞춤 확인으로 해주십시오. 네, 그다음 계속해서 44페이지로 와보시고요. 44페이지에는요. 눈금자, 눈금선, 안내선 표시하기인데요. 이거는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근데 보기 탭에서 있잖아요. 보기 탭에 표시 그룹에서 눈금자, 눈금선, 안내선 뭐 이런 거 있죠. 눈금자를 체크했다 껐다 해보세요. 보기 탭에서 표시 그룹에서 눈금자를 체크했다 껐다 하면은 이 눈금자가 이런 식으로 생깁니까? 또 눈금선도 체크했다 껐다 해보세요. 눈금선도 이렇게 점선이 나옵니까? 그 다음 안내선도 체크했다 껐다 해보시죠.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생깁니까? 안내선이. 네. 이런 것들은 어떤 때 쓰는 거냐면은 이런 거를 체크해서 쓰는 이유는 이제 요거 표시 대화 상자 불러보세요. 요 단추 눌러가지고 눈금 설정 대화 상자 세부적인 또 서식은 이런 화살표 단추 설정 대화 상자 서식 부르는 단추거든요. 이거 눌러서 눈금인 안내선 그 눈금 설정 대화 상자를 불렀고 개체를 눈금에 맞춰서 이동하도록 해 이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죠. 이걸 체크해 주세요. 그러니까 얘는 개체라는 게 뭐 도형이나 그림, 뭐, 뭐 스마트 아트, 차트 이런 텍스트 상자 이런 것들이 다 개체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체를 넣을 때 내가 정확하게 디자인을 하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하면은 만약에 진짜 삽입의 도형으로 가서 여러분이 한번 넣어 보실래요? 삽입의 도형에 와서 뭐 이런 직사각형 도형을 넣는다면 선택을 해가지고 삽입의 도형에 와서 직사각형 도형 있지 않습니까? 이걸 선택해서 이렇게 넣는다면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크기를 막 이렇게 조절할 때 보면은 이렇게 뭔가 좀 그렇게 달라붙는 이런 가이드라인에 달라붙고 그죠? 가이드라인에 딱 달라붙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네, 그런 느낌이 나죠?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은 네. 저게 체크가 안 돼 있으면 그게 안 되는데 이렇게 가이드라인에 딱 맞춰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정확하게 디자인할 때
쓰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쓰시면은 또 내일 와도 계속 이게 남아 있어가지고 보기 탭에서 얘네들은 다 다시 좀 꺼주실래요? 체크를? 네, 다 체크를 풀어주십시오. 안 그러면 내일 와도 계속 남아 있거든요. 네, 물론 이 강의장은 여러분만 모스 수업을 하고 있겠지만은 나중에 혹시나 여기서 뭐 파워포인트 작업할 때 딴 사람이 파워포인트 열었을 때 이상한 게 막 보이면은 깜짝 놀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꺼야 됩니다. 이거는 옵션이 계속 남아 있는 거거든요. 다 꺼주십시오. 44페이지 적응 문제는 보니까 3번, 4번이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밑에 적응 문제 3번, 4번을 집에서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는 오늘 마지막으로 그럼 슬라이드 마스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 마칠 건데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안전 먹거리라는 파일을 열어가지고 할 겁니다. 파일은 챕터 1에 안전 먹거리라는 파일을 열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처럼 이러한 안전 먹거리라는 파일이 열려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마스터 같은 경우는요. 시험에서 파워포인트가 좀 쉬운 과목이지만은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뭐 파워포인트라고 다 쉬운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마스터에서 나오는 작업들은 조금 까다로운 문제들이 있거든요. 시험 칠 때 헷갈릴 만한. 그래서 한 두세 문제가 마스터에서 좀 나오는 문제들이 있는데 시험에 그런 것 중에서 좀 까다로운 문제들이 보여요. 물론 잘 모르겠으면 제가 아까 뭐 이렇게 검토 표시해 놓고 넘어갈 수도 있다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색다른 문제가 나왔거나 특히나 좀 까다로운 문제가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쉬운 문제가 훨씬 많기 때문에 굳이 그 문제를 틀려도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검토 표시해 놓고 넘어가고 나중에 고민할 수 있어요. 나중에 시간 남을 때. 네. 그러니까 쉬운 문제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유도리 있게 하셔야 돼요. 시험을 칠 때는. 근데 이 마스터는 보면 한마디로 서식 슬라이드입니다. 서식을 정의하는 서식 슬라이드고 슬라이드 전체 서식을 한 번에 정의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가 열어놓은 이 파일의 제목들을 전부 저는 다 파랑 색깔로 바꾸고 싶거든요. 이 제목 그러니까 1번 슬라이드의 제목 바꾸고 뭐 이렇게 따로따로 막 2번 슬라이드 제목 바꾸고 3번 슬라이드 제목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하면 하루 종일 걸릴 수 있잖아요. 슬라이드 많을 때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스터를 이용해서 하면은 한 번에 하나만 바꿔도 한 번에 다 서식이 먹도록. 그리고 이 슬라이드에 내가 우리 회사의 뭐 로고를 집어넣겠어. 하면은 우리 회사의 로고를 여기다가 다 표시를 하고 싶은데 우리 회사의 로고를 여기다 다 집어넣고 싶은데 그거를 또 슬라이드가 50개가 있는데 일일이 하나씩 다 놓고 앉아 있으면은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마스터를 이용하면 한 번만 넣으면 되거든요. 네. 그럴 때 사용하는 건데 그냥 한번 일단 저를 따라서 해보시면 이해가 쉬울 건데 보기 탭에서요. 마스터 보기 그룹에서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있습니까? 보기 탭에서 슬라이드 마스터를 클릭해 보시면 옆에 그 왼쪽에 슬라이드 및 개요창이 좀 이상하게 바뀌죠? 어떻습니까?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은 이렇게 바뀌나요? 슬라이드 및 개요창이. 그럼 여기서 맨 위에 스크롤 해 보시면 맨 위에 크기가 제일 큰 최상위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커서를 딱 갖다 대보기만 하면은 여기에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커서를 딱 갖다 대고 가만히 기다리면 슬라이드 1에서부터 5번까지 사용하고 있다. 이게 1번부터 끝번 슬라이드까지 다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지금 슬라이드 5개 있었거든요. 현재 이 안전 먹거리에는. 그러니까 최상위 슬라이드 마스터는 모든 슬라이드에 다 영향을 줄 수 있는 서식 슬라이드고 그 밑에 레이아웃별 마스터 이거 쪼매난 크기의 이런 마스터들은요. 커서 갖다 대보면 제목 슬라이드 레이아웃 쓰고 있는 1번 슬라이드에서만 뭔가 서식이 바뀐다. 밑에 거는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은 2번, 3번, 5번 슬라이드만 영향을 받는다. 커서를 갖다 대보면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아까 여러분 슬라이드 레이아웃 바꿨죠? 그러니까 그 이 레이아웃을 쓰고 있는 슬라이드에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 메뉴에 있는 최상위 슬라이드 마스터를 찍고 할 거고요. 저랑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여기 제목 부분을
빠르게 3번 클릭해 보세요. 더블 클릭하면 단어가 선택되죠. 근데 3번 클릭하면은 전체 단락이 선택돼요. 더블 클릭하면 단어가, 3번 클릭하면 전체가. 그러면 미니 도구 모음도 생겼네요. 이렇게요. 3번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미니 도구 모음 나왔잖아요. 블록 지정 대응과 동시에. 여기서 글꼴 색깔을 파랑 색깔로 해볼 거고요. 그리고 또 굵게도 해보고, 뭐 기울인 꼴도 해보고, 네, 뭐 밑줄도 넣어보고, 뭐 하여튼 이렇게 바꿔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해볼 건데, 삽입 탭에 가서 도형을 한번 넣어볼까요? 삽입 탭에 일러스트레이션의 도형에 가서 여기 도형에서 뭐 여러분 원하시는 도형으로 해도 되는데요. 저처럼 뭐 이런 해 도형을 넣는다든지, 여기 기본 도형 쪽에 하트 도형을 넣는다든지, 시험에 뭐 도형을 편집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도형을 넣고 하는 작업도 있기 때문에 한번 넣어보는 건데, 삽입 탭에 도형에서 해 도형을 뭐 저처럼 뭐 선택을 해서 저 오른쪽 상단에다가 이렇게 한번 넣어 보시죠. 네, 뭐 아무 도형이나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 도형 스타일도 바꾸고 싶으면 갤러리에서 스타일 갤러리에서 스타일도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여러분 원하시는 스타일로 이렇게 바꿔보셔도 좋고, 그리고 나서 됐으면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 탭에 와서 마스터 보기 닫기 해서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슬라이드 마스터 탭으로 다시 돌아와서 마스터 보기 닫기 하시거나 보기의 기본으로 돌려도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아시겠죠? 네, 바로 이렇게 모든 슬라이드에 다 영향을 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요. 여기서는 선택도 안 되죠. 여러분이 넣은 도형이 밖에서는 선택도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선택하려고 해봐도. 그러니까 마스터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란 걸 알 수 있겠죠? 네, 우리가 지금 작업한 내용이 어, 다시 수정이, 난 이 도형이 싫은데 이거 잘못 넣은 것 같은데 하면 여기 밖에서는 절대 안 돼요. 밖에서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지만 다시 보기 마스터로 가보세요. 보기 슬라이드 마스터로 와서 다시 없애고 싶으면 이제 보기 슬라이드 마스터 탭으로 와서 이 도형 최상위 슬라이드 마스터를 찍고 해야죠. 최상위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넣었으니까 여기를 찍고 도형을 선택해서 딜리트로 지우면 전체가 또 다 영향을 받겠죠. 네. 마스터 보기 닫기로 빠져나와 보시면요. 네, 그런 식으로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한 작업은 밖에서 하는 것과 완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터를 쓰라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반드시 어, 마스터 안에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완전 달랐죠? 그 차이를 아셨으면 됐어요. 그게 중요한 거고요. 그럼 이제 48페이지로 와볼게요. 48페이지에서는 물방울 테마를 슬라이드 마스터에 적용합니다. 원래 테마도 디자인 탭에 바로 있거든요. 디자인 탭에 이 테마 갤러리에서 자세히 열어가지고 물방울 테마를 주면 되는 거예요. 솔직히 이런 물방울 테마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하면 안 되겠죠, 지금은. 왜 그렇겠습니까? 문제에서 마스터에 적용합니다 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밖에서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보기 슬라이드 마스터에 가서 해주셔야 합니다. 저처럼 보기 슬라이드 마스터로 와보시고요. 슬라이드 마스터로 왔을 때 여기에 디자인 탭이 다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탭에 있는 그 내용이 슬라이드 마스터 탭 상황별 도구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생기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별 도구 안으로 다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디자인 탭에서 여러분이 막 배경 스타일, 배경도 바꾸고 슬라이드 크기도 바꾸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슬라이드 마스터 탭으로 다 넘어왔죠. 그죠? 테마도 역시 여기 있네요. 그래서 슬라이드 마스터 탭의 테마에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물방울 테마를 갤러리에서 찾으셔야 되는데, 이런 거 찾는 거는 누구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시험에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면 찾으시고 천천히 커서를 갖다 대가면서 이름 확인해 보면 찾으시고, 물방울 테마는 지금 보니까 좀 중간쯤 내려보니까 보이는 것 같아요. 한 5-6번째 줄쯤에 있는 것 같아요. 이거예요. 제가 테마는 지금 최상위 슬라이드 마스터 안 찍고 했죠. 왜 그랬냐면요, 테마는 예외적으로 무조건 다 적용되게 돼 있거든요. 테마는 구역이 나눠져 있지 않는 한 전체적으로 무조건 다 먹어요. 그래서 물론 최상위 슬라이드 마스터를 찍고 하신 분이 솔직히 더 아주 꼼꼼하신 분이고요. 네.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가 모든 슬라이드에 다 영향을 주는 애니까요. 밑에 레이아웃별 마스터는 딱 그 슬라이드에만
얘가 만약 여기 찍고 아까 우리가 넣었던 일을 해보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찍고 아까 우리가 했듯이 삽입의 도형을 막 이렇게 넣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딴 데는 적용 안 되고 2번, 3번, 5번에만 적용됩니다. 딴 데는 적용 안 되죠. 왜냐하면 2번이 레이아웃이 제목 및 내용이거든요. 3번이 제목 및 내용이고 4번은 레이아웃이 빈 화면이거든요. 그래서 레이아웃별 마스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슬라이드를 쓰고 있는 레이아웃에만, 그 해당 슬라이드를 쓰고 있는 레이아웃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보통은 이런 데 찍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딱히 얘기를 하지 않는 한. 근데 우리가 최상위 슬라이드 마스터를 찍고 하는 버릇을 하는 게 좋겠고, 최상위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찍고를 작업하는 버릇을 하시고 특별히 말이 없으면 마스터를 쓰는 경우에는. 근데 지금은 테마라서 예외적으로 테마는 어디 찍고 해도 다 적용되게 돼 있거든요. 다 동시에 먹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경을 안 썼던 거지. 예, 테마가 아니라면은 신경 써야 됩니다. 어느 마스터를 찍고 할지를 신경 쓰고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물방울 테마를 적용을 했고 마스터 보기 닫기로 빠져나와 주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49페이지의 그 문제를 해보고 마칠 건데요. 이 49페이지의 내용은 슬라이드 마스터의 글머리 기호 중 첫 행의 글머리 기호를 나뭇잎 png 파일로 변경합니다라고 했는데요. 글머리 기호가 들어가 있는 2번 슬라이드 또 5번 슬라이드 요런 애들은요. 글머리 기호가 이거 마음에 안 들어서 나뭇잎이라는 그런 그림 글머리 기호로 바꾸고 싶은 모양이고요. 첫 행의 글머리 기호는 무슨 소리냐면 글머리 기호도 들여쓰기를 하면은 첫째 수준, 둘째 수준, 셋째 수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 들여쓰기 혹시 따라해보고 싶은 사람은 여기 2번 슬라이드에 품질 유지 단락을 찍고 탭 키를 눌리거나 키보드의 탭 키를 눌리거나 아니면은 여기 홈 탭의 단락 그룹에서 목록 수준 늘림 이거 들여쓰기 하는 거거든요. 들여쓰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첫째 수준, 둘째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수준별 글머리 기호를 따르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를 이용하면. 저기 5번 슬라이드에는 지금 단락이 하나밖에 없지만 5번 슬라이드에도 만약에 여기서 저를 따라서 해보신다면 5번 슬라이드의 여기 끝에서 뭐뭐 합니다. 인증기간을 합니다. 끝에서 엔터를 한번 누르시고 여기서 엔터를 한 방 눌러주고 여기다가 뭐 이거 들여쓰기 해가지고 엔터 눌린 다음에 목록 수준 늘림 단추 이거 눌러서 들여쓰기를 해가지고 나는 뭐 중요 관리점 이렇게 적었다. 네.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내어쓰기 돼 있느냐 들여쓰기 돼 있느냐에 따라서 글머리 기호가 달라지게 할 수 있거든요. 네. 첫째 수준, 둘째 수준 네. 그렇게 여기도 지금 첫째 수준, 둘째 수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것도 마스터에서 하면 됩니다. 보기 슬라이드 마스터에 가서 와보시죠. 보기 슬라이드 마스터에 와서 최상위 슬라이드 마스터를 찍고 해야 되겠어요. 이거는 최상위 슬라이드 마스터에 가서 첫째 수준 글머리 기호만 바꿀 거기 때문에 여기만 찍고 할 거예요. 최상위 슬라이드 마스터에 와서 여기만 찍고 할 거예요. 다 잡으면 안 돼요. 이렇게 다 잡으면 다 바뀌는 거니까 둘째 수준 영향을 주지 않을 거거든요. 첫 행의 글머리 기호는 지금 첫째 수준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수준의 글머리 기호를 바꾸려면 여기만 찍어 놓고 할 거고 홈 탭에 단락 그룹에 보시면 글머리 기호 단추 있습니다. 홈 탭의 단락 그룹에서 글머리 기호를 그냥 화살표 글머리 기호 해라. 뭐 별표 글머리 기호를 해라. 이러면 그냥 주면 되지만 지금은 나뭇잎 png 찾아와야 돼가지고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로 가야 합니다. 홈 탭에 글머리 기호에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를 클릭할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에서 그림 글머리 기호를 넣을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그림을 가져와가지고 그림을 클릭하시고 찾으셔야 합니다. 그림을 클릭해서 찾아보기로 파일에서 찾아보기로 찾으셔야 하는데 바로 챕터 1 폴더 있을 것 같습니다. 시험 시에는 필요한 파일이 문서에 있겠지만 찾아보기에서 문서에 우리는 그 아까 챕터 1 폴더에 가서 챕터 1 폴더에 나뭇잎 png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걔를 선택해서 네,
저처럼 여기 그림 눌러가지고 그림머리 끼운 번호 매기기에서 그림 눌러서 찾아보기로 여기 파일에서 찾아보기로 해가지고 우리 아까 챕터 1 폴더에 찾아서 넣으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문서에 가서 파워포인트 2016에 챕터 1 폴더에서 나뭇잎 PNG를 선택해서 삽입을 하시고 마무리는 어떻게 할까요? 슬라이드 마스터 탭에서 마스터 보기 닫기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는 지금 서식 정의하는 서식 슬라이드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말이 없거든요. 시험에도 마스터 보기 닫기 하시오. 친절한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마스터 보기 닫기로 빠져나와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밖에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마스터 보기 닫기 하니까 어떻습니까? 2번 슬라이드나 5번 슬라이드에 그렇게 적용이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요. 첫째 수준만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오늘